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흑백 캐리커처를 가볍게 그려볼 건데요. 대상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닮고 귀엽게 그릴 수 있을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팁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연필, 지우개, 모나미 붓펜, 보드 마카, 연습장 아니면 종이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연필 대신에 프리즈마 애니메이션 색연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색연필이에요. 저는 이걸로 활용을 해서 스케치를 할 예정입니다. 연필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스케치는 어차피 스케치니까 어떤 연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2B, 4B, HB, 샤프 쓰셔도 되고요. 원하는 걸로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릴 대상은 문우진이라는 아역배우 사진을 그릴 건데요. 사진이 정면으로 그리기 딱 좋아서 정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참고해서 다른 사진을 그려볼 거라면 이렇게 정면이 잘 나온 사진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그리기에 용이합니다. 먼저 저는 눈부터 그려나가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눈을 그릴 위치를 잘 선정해 주셔야 돼요. 사진에서도 보면은 눈의 위치가 거의 중간에 위치하죠. 종이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다가 아니면 중간 비슷한 위치에다가 눈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릴 때 균형을 맞춰서 그리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준선을 그으시면서 그리시면 되는데 저처럼 그냥 편하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준선 없이 체크만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갈게요. 자, 먼저 눈을 한번 볼까요? 눈의 실루엣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자, 딱 봐도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1대1대1의 비율은 아니에요. 눈 사이의 간격이 눈의 길이에 빗대어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림잡아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가로에다가 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눈의 크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체크해 놓은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너무 꼼꼼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스케치는 스케치니까 나중에 수정도 할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그림을 그릴게요. 먼저 이 눈의 위치에다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실루엣을 그려주면 되겠죠. 양쪽을 균형감 있게 그려줍니다. 저는 캐리커처를 그릴 때 대상을 좀 더 귀엽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눈을 키워주기도 하는데요. 눈을 키워줄 때는 대박 이렇게 키우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실루엣에서 약간 이제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고 위아래로 넓혀주면 살짝 귀여워지는 스타일이 돼요. 이게 지금은 당장 어려우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그냥 표현합시다. 실루엣을 대략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눈동자를 그려줘야 되는데 눈동자가 이 눈 안에 완벽하게 원이 그려져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가려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려진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나머지 형태가 균형 잡히게 그 원의 형태가 느껴지게끔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 흰자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딱 보면은 양쪽 눈에서 바깥쪽 흰자가 조금 더 넓게 차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캐리커처에서도 좀 더 귀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간 몰리게 표현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양쪽을 균형감 있게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양쪽 눈을 그릴 때 양쪽 눈이 균형이 맞으려면 이 안쪽 눈끝의 위치가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쌍꺼풀도 있잖아요. 쌍꺼풀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쌍꺼풀도 앞에서 뻗어나오는 쌍꺼풀도 있고, 그리고 안 이어져 있는 쌍꺼풀도 있고, 접혀진 쌍꺼풀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살짝 뻗어나왔죠.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붓펜으로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막 눈 안에 명암을 넣고 채색을 하고 이렇게 막 칠하고 그럴 필요가 아직은 없어요. 이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의 위치를 잘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코를 더 길게 표현해가지고 대상이 원래 나이가 어린데 그림은 자라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살을 그려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생각한 기준보다 코의 위치를 좀 더 멀지 않게 올려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면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한 이 정도 위치에다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 양쪽의 콧볼을 보면은 거의 안쪽 눈끝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대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줄여서 표현할 건지, 그거는 때에 따라서 대상에 맞춰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캐리커처의 장점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그냥 거의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줄여가지고, 살짝만 줄여도 좀 더 귀여워질 수 있어요. 대상의 콧구멍을 한번 볼까요? 대상의 콧구멍이 약간 타원형이죠? 양쪽에 타원형. 그쵸?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부위가 살짝 있어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콧볼은 괄호긴 한데 좀 각진 디귿자 같은 괄호예요. 자, 이 정도만 표현해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인중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인중은 바로 넘어가서 윗입술부터 그려줘도 되는데, 저 윗입술의 요 골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형태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약간 부위가 넓은 부위의 형태인 것 같은데, 윗입술 라인을 살짝 그려줍니다. 중간에 입술 라인을 잡아주면 되는데, 거의 양쪽 입술 끝이 거의 눈동자를 침범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살짝 무표정하다 하면은 미소 짓게 표현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눈썹이 앞머리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대략적인 눈썹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상을 그릴 때. 이걸 파악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렸으면 거의 다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형을 그려야 되겠죠. 이 눈끝에서 얼굴형 라인까지의 거리가 거의 어림잡아서 눈 하나 정도 거리가 있죠. 그러면은 나도 여기서 눈 하나 정도 거리 되게 체크를 해줘요.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입술 끝에서 턱까지의 거리도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좀 더 어리게 표현하거나 아이를 표현할 때는 턱을 더 짧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크게 차이 없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형을 이어서 그려주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 약간 갸름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앞머리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앞머리 라인이 거의 덮고 있는데, 모든 머리카락을 일일이 표현하기보다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귀와 얼굴형 사이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거의 이제 코끝까지. 귀의 위치는 눈썹 끝과 코끝 사이에 거의 그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럼 그 사이에다가 양쪽이 균형이 안 맞자도 사진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려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귀의 형태를 참고해서 그리면 더 좋겠죠. 사람들이 이제 두상을 그릴 때 낮게 표현하거나 굉장히 찌그러지게 표현하거나 하는데, 여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약간 이제
두상의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낫겠죠. 여기도 머리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턱 끝에서 요 눈썹 끝까지의 거리만큼 일단 체크를 해줘가지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찾아서 그려주면은 훨씬 보기가 좋아집니다.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머리카락 일일이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실루엣부터 잡아 놓으세요. 디테일한 부분, 이제 끝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머리카락은 어색하지 않게 심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표현해야 하는데 실사를 그대로 이제 옮겨 놓으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표현할 때는 좀 아이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캐릭터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목을 짧게 그리고 작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반신을 살짝 표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의 상반신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몸이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볍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붓펜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붓펜이 사실 처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필이나 볼펜은 끝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붓펜은 끝부분이 뉘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긋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붓펜을 사용하는 이유가 강약 조절이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강약 조절을 못할 거라면 굳이 이걸 쓰면 안 돼요.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아니면 다른 펜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강약을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위에 라인은 진하니까 자연스럽게 진하게. 여린 선은 사실 잘 쓰는 게 좋아요. 진한 선은 더 끓여서 좀 더 완성을 해줘도 되지만 여린 선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붓펜으로. 저는 붓펜으로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끝부분의 디테일만 살려주는 편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가지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붓펜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는 붓펜의 강약 조절을 잘 활용해서 섬세하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슥슥 그으면 그것도 느낌을 살려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